국회의장의 방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3.1절 기념행사가 서대문 형소 역사관에서 열렸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독도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영원히 덮어지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여성의 독립운동을 언급했습니다. 매우 시의적절한 언급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보호사업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통령의 기념사는 국민의 정서에 매우 부합합니다. 그러나 여론을 따라가기만 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배관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악화 일로에 있는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 이번 3.1운동 기념식에 회원 중 독립유공자만 168명에 달하는 행사단을 비롯한 주요 독립운동 유관 단체들이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당일 행사에 초청조차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좌우 편가르기가 작동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젯밤 10시에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대북 특사 파견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결정을 환영합니다. 특히 한미 양국의 의견을 합쳐서 한미 동맹을 공공화한 속에서 남북 대화를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의 방향은 옳습니다.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에게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더욱 끈질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미국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를 타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옵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핵화가 전제돼야 대화할 수 있다는 미국과 전제 없는 대화를 바라는 북한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평행선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핵미사일이 존재하는 이상 북한이 원하는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은 동시에 이룰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동결 후 행동 대 행동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우리 설득은 일관되어야 하고 한미 간의 긴밀한 조율은 필수적입니다. 대통령께서 이런 조건에 맞는 대북 특사를 보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 특사 선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앙 수준입니다. 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이 2.05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입니다. 수년 전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옥스퍼드대 데이빗 콜먼 교수의 충격적인 발표가 떠오릅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상보육을 비롯하여 출산휴가, 단축근로,
출산 장려금, 아동수당 등 온갖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126조입니다. 혈세만 낭비했습니다. 세웠다는 정책이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고 있었습니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 실업입니다. 일자리가 없고 신혼집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이 출산 장려금이나 무상보육, 아동수당 등 정책입니다. 청년 일자리가 늘고 신혼집 마련이 쉽도록 하면은 출산율은 자연히 상승할 것입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병환 원내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획정을 공직선거법이 지난 28일 임시의 마지막 날까지 통과가 안 되면서 깜깜이 선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2달 반이나 넘기면서 신뢰받지 못한 국회가 된 데 대해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러한 국회의 무책임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교섭단체 상당은 유권자들이 어느 당이 어떤 국회의원들이 발목 잡기를 하고 있는지 냉정한 심판을 할 것임을 명심하고 3월 임시국회에 바로 소집하여 선거구 개정을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구 개편은 모든 정당이 참여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평화당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교섭단체들만의 당략에 의해 미술협상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대 국회를 다당제로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과다대표, 과소 대표된 문제를 즉시 해소하여 국회 운영위원회, 헌정특위, 사회특위에 민주평화당 의원 구속히 선임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합니다.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38년 만에 제대로된 진상규명에 첫발 내딛게 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발포 명령자 등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5.18 특별법 법사위에서 유행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조사는 자료농권 요구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았다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논란을 부렸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주무장관이 이런 태도로 나선다면 5.18 민주화운동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제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정부는 5.18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을 추진할 국방부 장관부터 진상 규명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증명하고 특조위가 공익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김경진 상임선거대책위원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당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어제 3.1절에 만난 민심도 새로운 정치적인 바람과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승리하고 또 여당의 대안으로서 민심을 살피는 민주정당으로 우리 민주평화당이 굳건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어제 3.1절에 태극기 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촛불 조형물 파괴 행위가 있었습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불법적,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국정을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그대로 답식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집회에 같이 참여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에게도 왜 이런 사태를 방치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경찰은 이런 파괴적 행위의 주동자가 누구인지 철저하게 색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폭력적으로 제압하려고 하는 것은 파시즘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준현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구정 직후에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배준현의 정치권 토종 비결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승민 대표의 바른정당,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신적폐 3당 보수 야합이 현실화될 것이고 조만간 3월 중에 정치권이 깜짝 놀랄 소식이 생길 것으로 기대해도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대표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두 차례 비밀리에 만난 것이 얼마 전에 드러났습니다. 최근 박주선 바미당 공동대표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 사회의 큰 갈등과 혼란, 분열만 남기고 호련히 떠났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 또한 DJ께서도 살아계셨다면 46명 생명을 앗아간 전범을 맹목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등 평소 제가 알고 있던 박주선 대표답지 않은 발언 등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유승민 바미당 공동대표는 지난 28일 고려대학교 특강에서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보수 성찰과 반성을 하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주체적인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다면 바른미래당이라는 게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1년의 흐름을 볼 때 아무래도 배준현의 토종 비결은 조만간 현실로 입증될 것이라는 확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민주평화당은 민생, 평화, 민주개혁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지금은 바른미래당에 계시지만 자유한국당의 적폐와 신보수 3당 야합을 반대하시는 용기 있는 바른미래당 당원들에게 문호가 활짝 열려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정호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진상조사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38년간 감추었던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며 광주 시민, 국민들과 더불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특별법안의 통과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초 집단 발포 명령자, 헬기 기총소사 명령자, 핵물자, 암매장지 등 진상조사위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진실되게 규명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 국방부에 존재했던 5.18 관련 문서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방법으로 5.18 진상을 왜곡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군 비밀조직 5.11위원회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도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그 진실을 숨기며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한국 GM의 공장 폐쇄로 인한 군산 지역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GM이 비정규직 근로자들 200여 명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정규직에 대한 인위적인 정리해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늦게나마 군산 지역 경제 지원 대책 TF를 꾸린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해서 군산 지역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 군산 지역 지원을 위한 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해줄 것을 각 정당들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엊그제 28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해달라는 장병환 원내대표의 말씀을 듣고 2시간 만에 현안 질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제안했던 대북 특사 파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보다 먼저 대미 특사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동맹과 한미 신뢰 관계를 확실하게 보이고 또 김영철 등 북측 인사들의 음성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트럼프의 말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 어제 이러한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는 진일보했고 특히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나눈 것을